예, 종목별 투자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죠.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저희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얘기는 잠깐 해보도록 하죠. 근데 앞에서도 뭐 얘기는 많이 했었고 이거는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. 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만 소개를 해주시죠. 일단은 뭐 발표가 14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뭐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들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뭐 결과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규로 만약에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결과 발표 나온 이후에 변동성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분식회계 관련해가지고 최종으로는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가는데 상장 폐지까지는 너무 여파가 크고 그다음에 사실 그 피해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떠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래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오늘 내일까지도 불확실성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 흐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좀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휠라코리아였어요. 물론 휠라코리아가 요즘에 뭐 패션 부문에서도 그렇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이 힘들고 좀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더 부각이 되면서 어제 뭐 11% 급등을 했습니다. 휠라코리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단은 어제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수급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이제 뭐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. 그리고 실적 발표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.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급등하는 게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습니다. 전날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실적 발표 당일날 마찬가지로 장중에 10% 넘게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2분기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시장 이제 뭐 이익을 냈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100% 이상 증가되는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주가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데는 분명히 좀 있었고 특히 이유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제 금요일장에 많이 매수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소스를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적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휠라가 이익을 상당히 좀 잘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프 쪽에 대한 부분들, 이 아쿠시네트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먼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미국 그 회계 기준에 의해서.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휠라가 좀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고 어제 그 이상의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. 그다음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애슬레저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스포츠 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그 FNF의 그 NBA가 그 중국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면서 주가의 상승이 재작년부터 이제 이어져 왔었던 그런 부분들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휠라가 중국 쪽에서는 로열티 수입이랑 그다음에 애슬레저 쪽으로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국내에서는 사실 그 10대, 20대를 겨냥한 약간 이제 좀 트렌디한 제품들을 좀 많이 이제 제품을 올려놓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그 팬디랑 콜라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별로 이 전략을 좀 다각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그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도 휠라에 대한 그 검색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인지도나 아니면은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히 좀 잘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한 2가지 정도 때문에 이제 휠라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좀 놀랐었던 부분들인데 한 가지는 이제 지인이 이제 그 휠라 사실 저랑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연령대여서 휠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과거에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한
그런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필라 이제 그거를 구매를 하고 나서 그거를 되게 만족하는 듯한 그런 흔히 말하는 SNS에다가 사진 올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로 이게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다라는 걸 하나 느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팬디랑 필라랑 콜라보한 가방을 들고 있는 그 사진이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보면서 정말로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좀 많구나라는 부분들. 그래서 이 인기세는 어쨌든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지금 FNF의 전례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필라가 한번 지금 의류주가 한번 바람을 탔을 때 상당히 짧게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최소 1년에서 1년 이상은 움직임이 나타난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 필라가 올해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년까지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, 4분기 실적까지는 충분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는 어쨌든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 주체가 어쨌든 외국인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조정 시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해외 매출이나 전략은 해외대로 또 잘 맞춰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의류주가 어떤 게 잘 나갈지 보고 싶으면 중고등학생들이 뭐 입고 다니는지 맞습니다. 봐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필라코리아가 실제로 한 봄 때부터 진짜 엄청나게 마케팅을 이제 학생층을 위주로 해서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입고 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가 자체도 봄부터 좀 탄력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올라왔고 세계 계절을 지나왔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약간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. 필라코리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. 혹시 필라코리아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예. 한 세 계절 동안에 주가는 한 배가 올랐는데 그럼 이건 가격 전략 어느 정도 이게 상한이 있습니까? 보시나요? 일단은 상한을 지금 좀 정하기에는 왜냐하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뭐 애매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53,400원을 찍었거든요.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최소한 6만 원 이상은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만 원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공공으로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 기준으로 6만 원 그리고 돌파하면 7만 원대를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의류주는 4분기가 성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은 여름에 티 한 장 사는 거랑 겨울에 패딩 하나 사는 거랑은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수급도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조정 시에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필라가 이제 롱패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겨울 오니까요.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필라코리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응하는 큰 그림에서의 전략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. 제약바이오주 추가적인 하락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힘들었는데 애플, 반도체 다 힘들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? 사실 뭐 백약이 무효한 시장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고 뭐 장중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한두 걸음 좀 물러나서 보는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한데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종목을 다 매도할 수는 없지만 그 종목 내에서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근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종목 슬림화가 분명히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섹터에서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분명히 증시 하반기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소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 섹터 내에서도 딱 대장주만 뽑아서 가야 되는 그런 슬림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림화 쪽에서 뭐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섹터 내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오신 유망주도 짧게 들어보죠. 일단은 뭐 유망주들을 계속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을 한 번씩 다시 언급을 드리는데요. 네. 그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는 앞서도 말씀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5G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RFHIC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주가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변동성에서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그걸 다 회복하고 거의 다 또다시 신고가
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에 탄탄한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익단이 내년까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.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35,000원이고요. 손절가는 25,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RFHIC 얘기를 해주셨고요. 목표 주가 35,000원, 손절가 25,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한 30초, 40초 남았는데요. 채팅창에 하나 올라와서 애플이 워낙 또 뉴욕 증시에서 문제였지 않습니까? 예. 반도체도 문제였고 예.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삼성전자는 뭐 누차 전략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이었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려왔었고요. 예. 일단은 44,000원 그리고 4만 원대의 그 허들 그리고 지지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44,000원이 깨져서 내려오면은 최대한 4만 원에 붙이고 돌파해서 움직여서 위쪽까지 올라온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44,000원에 붙여서 매수하는 딱 그렇게 정도만 지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쩌다 보니 삼성전자도 딱 기술적 전략밖에 지금 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좀 잘 오늘 흐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만만치 않은 시장 그래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출발 마케돈 1부에서도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.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